안녕하세요. 언스페셜티 에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진행을 맡은 김의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챕터 3 매장에 맞는 기자재 용량 선정과 동선을 고려한 기자재 배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선이랑 기자재 배치는 이제 앞에 챕터 2에서 구체화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각각 기자재들을 어떤 용량을 선택을 해야 되고 동선을 어떻게 짜야 되고 기자재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기자재 용량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기자재 용량은 기자재는 되게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용량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자재만 제가 얘기를 먼저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에스프레소 머신, 그리고 두 번째는 냉장고, 세 번째는 제빙기, 이렇게 세 가지만 조금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상 월 매출을 토대로 해서 기자재 용량을 선택을 할 건데 이 월 매출을 토대로 고르지 않으면은 제가 매출에서 설명한 것처럼 냉장고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빙기에 얼음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예상 매출을 조금 정하려고 해도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제가 챕터 1에서 설명한 것처럼 급배수 전기를 뽑아놓고 나중에 설치할 수 있게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추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 계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자재 용량 선택 중에서 제일 먼저 에스프레소 머신 용량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프레소 머신 선택하는 거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그룹헤드 몇 그룹짜리를 사용할 건지 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보일러 시스템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자재 용량 선택하는 법에서는 약간 조금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서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수식을 좀 몇 가지를 좀 넣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하나 직접 세세하게 해보시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직접 다 계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 용량 선택하는 법에서 그룹헤드 수를 선택하는 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보통 1그룹, 2그룹, 3그룹에서 3그룹까지가 최대죠. 뭐 외국에서는 뭐 4그룹짜리도 있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 상업용을 구매를 하시면 2그룹을 사야 할지 아니면 3그룹을 사야 할지 좀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디자인적으로 3그룹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냥 3그룹 사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지금 이 매장에서 2그룹짜리를 써야 되나 3그룹짜리를 써야 되나 고민이 된다라면은 방식을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보시면은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내가 에스프레소를 제조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이 에스프레소의 추출 시간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은 이제 원두 회사마다 레시피가 다르니까 추출 시간이 다 다른데 그 추출 시간을 토대로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저희 빈브라우스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빈브라우스는 일단 블랙스투 원두가 추출 시간이 한 35초 정도 됩니다. 이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 35초보다 내가 에스프레소를 제조하는 시간, 에스프레소 제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에스프레소 머신에 포터필터가 있으면 포터필터를 제거를 하고 안에 있는 퍽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물기 제거, 그라인딩, 도징, 탬핑 그리고 포터필터 결착까지 모든 시간을 다 더했을 때 제조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터필터 분리부터 결착까지의 시간, 이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보다 길거나 같다. 내가 에스프레소로 커피 추출을 하는 동안에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끝났다 라고 하면은 3그룹 머신은 안 사셔도 됩니다. 근데 다 제조까지 다 했는데 아직도 에스프레소가 나오고 있다 라고 하면은 3그룹 머신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표를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추출 시간이 30초예요. 내가 에스프레소 분리부터 탬핑 이렇게 해서 다시 결착하는 데까지 제조 시간이 40초가 걸린다 라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거.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완전 기계가 처음일 때 포터필터를 분리하고 원두 담고 탬핑하고 끼웠어요. 끼우는 게 이제 40초라고 그랬으니까 10초, 20초, 30초 40초가 됐을 때 포터필터 도징까지 해서 이제 1번 그룹헤드에 결착을 하겠죠. 결착하고 추출 버튼을 누르고 는 연속 추출을 한다라는 가정입니다. 연속 추출이니까 결착하자마자 바로 그룹헤드에 있는 포터필터를 분리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리를 했으면 이제 제조를 시작하겠죠. 제조 시작을 하는 것과 동시에 10초가 지났을 때 1번 그룹헤드에 있는 에스프레소는 10초가 지나갔어요. 30초니까 이 제조 시간의 4분의 3이 됐을 때 에스프레소가 완료가 돼요. 에스프레소가 한 10초 정도 있는 거고 이제 40초가 지나면 완성이 되죠. 그러면 2번 그룹헤드에 결착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1번 그룹헤드가 추출이 끝났기 때문에 1번 그룹헤드에 있는 포터필터를 분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또 분리합니다. 또 똑같이 반복을 해요. 30초가 지나면 또 여기가 2번 그룹헤드가 완성이 됐어요. 40초가 지났을 때 1번 그룹헤드에 결착을 해요. 그 다음에 결착하고 여기서 분리를 하겠죠. 2번 그룹헤드 분리. 또 똑같이 반복. 이러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제조 시간이 추출 시간보다 길다
하면은 지금 보시면 3그룹 헤드 사용 안 했죠. 굳이 3그룹 헤드 머신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 2그룹 머신으로도 충분히 연속 추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2그룹 헤드를 구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추출 시간과 제조 시간이 똑같을 때를 보겠습니다. 추출 시간과 제조 시간이 똑같아요. 그런 경우 한번 보면은 일단 시작하자마자 1번 그룹 헤드에 있는 포터 필터를 분리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제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30초가 됐을 때 1번 그룹 헤드에 결착을 해요. 결착과 동시에 2번 그룹 헤드를 분리를 합니다. 2번 그룹 헤드 포터 필터를 이제 여기서 제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1번 그룹 헤드 10초 지났을 때 에스프레소 제조도 3분의 1이 지나가겠죠. 30초에 10초니까 3분의 1이죠. 그리고 20초가 됐을 때 3분의 2. 그리고 1번 그룹 헤드가 완성되자마자 제조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2번 그룹 헤드 결착하자마자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한 거를 다시 바로 제조 들어가고 10초, 20초, 30초 완성되자마자 2번 그룹 헤드가 완성이 됐죠. 이거를 결착하고 완성된 거에서 또 바로 분리를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3번 그룹 헤드를 사용을 안 했죠. 다시 말해서 제조 시간과 추출 시간이 동일하다 라고 해도 3그룹 헤드 머신은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연속 추출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 시간이 추출 시간보다 짧을 경우, 그래서 추출 시간 30초, 제조 시간이 20초일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20초가 되면은 이제 1번 그룹 헤드 분리를 해서 제조를 하면 20초 됐을 때 완성이 되겠죠. 20초가 됐을 때 완성이 되면은 1번 그룹 헤드에 결착을 해요. 그것과 동시에 2번 그룹 헤드를 분리합니다. 그러면 분리한 거를 다시 여기서 제조를 시작하죠. 20초가 됐을 때 완성이 됐는데 지금 1번 그룹 헤드가 지금 완성이 안 됐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2번 그룹 헤드에 꽂아요. 그런 것과 동시에 얘 3번 그룹 헤드를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고 얘가 3번 그룹 헤드를 제조가 10초가 지났을 때 이제서야 이제 1번 그룹 헤드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10초가 지나면은 이 3번 그룹 헤드를 결착을 하고 그리고 1번 그룹 헤드를 분리를 합니다. 분리하고 제조를 하는데 제조하는 동안에 또 2번 그룹 헤드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제 20초가 지나서 완성이 되면은 이제 이거를 1번 그룹 헤드에 끼우고 이제 2번 그룹 헤드가 완성이 됐으니까 2번 그룹 헤드 분리해서 이런 제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추출 시간이 제조 시간보다 길다 하면은 3번 그룹 헤드까지 다 계속 사용을 해야지 얘가 계속 연속으로 추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제조 시간이 추출 시간보다 짧다 이러면은 그룹 헤드 3개짜리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저희 매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룹 헤드가 3개라고 해서 3개를 다 사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바리스타들도 원두마다 다르지만 막 추출 시간 보통 25초에서 30초로 만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3그룹 헤드 머신 다 사용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당연히 뭐 원두 계량 안 하고 오토 탬핑기 하고서 막 받자마자 꽂고 이렇게 결착하면은 당연히 가능은 할 수도 있겠지만 원두 무게 측정하고 탬핑 직접 하고 뭐 디스트리뷰터 툴 사용하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3그룹을 다 사용하는 경우는 진짜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셔도 내가 하면 직접 하실 수 있으면은 직접 내가 제조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분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분리랑 퍽 제거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신 다음에 그룹 헤드를 고르시는 게 중요하죠. 안 그러면 괜히 3그룹 썼다가 원래 머신은 그룹 헤드 같은 경우에 사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이제 스케일이 쌓여서 막 구멍이 막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이제 제조 시간을 체크를 해서 이제 그룹 헤드 수를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보일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일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보일러가 어떤 보일러냐, 뭐 열교환기 방식이냐, 뭐 열교환기 이제 보일러 하나 있는 거냐, 아니면 뭐 듀얼 보일러냐, 커피 그룹 헤드마다 이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보일러가 있냐를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프리히팅 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각각 보일러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느 경우에 어떤 보일러를 써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열교환기 보일러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열교환기 보일러는 지금 왼쪽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열교환기 보일러 시스템들은 보통 이제 가격대가 한 1,000만 원 미만이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 열교환기 보일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 독립 보일러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열교환기 보일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열교환기 보일러는 어떤 거냐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큰 보일러가 하나가 있고요. 이 보일러에 히터가 달려 있어요. 얘는 이제 스팀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스팀 보일러가 크게 하나가 있고요. 스팀 보일러를 관통하는 두꺼운 추출관이 있어요. 이 관이 이제 추출수가 지나는 관입니다. 이 방식은 추출수를 히터로 직접 가열을 하는 게 아니고 스팀 보일러의 온도로 간접적으로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스팀 보일러의 온도가 보통 한 123도, 125도 정도 되거든요. 수증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요. 압력이 높아질수록 끓는 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스팀 보일러의 온도는 보통 125도 정도 됩니다. 그 높은 온도로 이 추출수를 가열을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지나가요. 밑으로도 지나가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섞여서 추출이 되는 거예요. 대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뜨겁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상대적으로 물이 차가워요. 대류 현상은 이제 차가운 물은 밀도가 높으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뜨거운 물은 밀도가 낮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천천히 순환한다. 이게 대류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머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열교환기 보일러는 상대적으로 뜨겁고요.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물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머신을 보통 열교환기 보일러라고 하는데,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추출수가 지나가는 이 열교환기라고 해요. 이 열교환기의 용량이 보통은 300ml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머신을 커피 추출을 하면은 보통 한 70ml에서 80ml를 써요. 전체 지금 물이 추출기에 지금 300ml의 물이 있는데, 여기에 차가운 물이 들어가겠죠. 차가운 물 80ml가 들어가는 거예요. 차가운 물 80ml가 들어가면 거의 지금 한 30% 정도가 차가운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물 온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열교환기 보일러 머신 같은 경우에는 온도 편차가 되게 큽니다. 연속 추출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10잔 정도 뽑으면은 93도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93도를 얘기하는 거는 저희 빈브라더스 추출수 온도 기준이 93도라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연속 추출, 10잔 연속 추출을 하면 93도 이하로 떨어지는데, 한 그룹만 계속 뽑으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더 오래 쓰실 수는 있어요. 어쨌든 연속적으로 계속 추출을 하면 93도 이하로 떨어진다. 더 안 좋은 머신들은 한 3-4잔 뽑으면 온도가 다 떨어져가지고 막 온도 막 80도 되고 막 이런 머신들도 있어요. 머신마다 온도 유지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긴 합니다. 열교환기의 용량이 클수록 당연히 온도 편차가 더 적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열교환기 보일러 머신을 구매하게 되면 열교환기 용량을 체크하시면 좋은데, 보통 열교환기 용량을 적어 놓는 곳은 없어요. 그냥 머신 상부를 뜯어서 이쪽 부분에 있는 추출기의 지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사실상 조금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런 열교환기 보일러는 그냥 얘기를 드리면은, 대략 한 연속적으로 내가 커피를 한 30잔, 40잔 계속 연속으로 뽑을 것 같다. 열교환기 머신은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30-40잔이면은 대략 매출로 따지면 대략 한 2-30만 원 정도 되겠죠. 한 2-30만 원 정도 연속으로 판매가 된다 라고 하면은 열교환기 머신은 사용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추출수 온도가 왔다 갔다 하면은, 추출수 온도는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에서 되게 중요한 변수예요. 그게 달라지게 되면은 커피의 퀄리티가 계속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단골 손님이 생기기 어렵겠죠. 추출수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 다음에는 이제 듀얼 보일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듀얼 보일러는 이제 왼쪽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이제 스팀 보일러가 따로 있고요. 이제 따로 이제 커피 보일러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아까는 추출수를 스팀 보일러로 간접적으로 가열을 했는데, 이 듀얼 보일러는 이 추출수를 직접적으로 가열을 하는 겁니다. 이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일러 자체가 이 라마르조코 머신 기준으로는, 라마르조코 머신 2그룹 기준으로 커피 보일러의 용량이 한 3.4리터 정도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열교환기 머신은 300ml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3.4리터니까 거의 한 10배, 11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의 온도 안정성이 되게 좋아요. 물의 안정성도 되게 좋고,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얘는 항상 일정한 온도로 유지가 됩니다. 열교환기 보일러는 사용을 오랫동안 안 하면은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 머신은 그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온도로 물을 사용을 하더라도 크게 온도가 바뀌지 않고, 이런 장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 유지 능력이 좋고, 그래서 러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뭐 30-40잔 이상 100잔 200잔 막 이렇게 연속적으로 판매가 된다 이러면은 무조건 듀얼 보일러를 구매를 하시면 돼요. 듀얼 보일러 이상으로 구매하시는 거는 사실은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뭐 사실 듀얼 보일러만 돼도 이미 충분해요, 어떤 매장에서든. 그래서 듀얼 보일러만 돼도 웬만한 매장은 다 커버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독립 보일러입니다. 독립 보일러는 지금 왼쪽의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왼쪽 사진은 이제 달라코르테 머신의 독립 보일러인데요. 각 그룹 헤드마다 보일러가 따로 있어요. 그룹 헤드 위에 지금 보일러가 있죠. 그룹 헤드마다 각각 커피 보일러를 갖고 있는 걸
독립 보일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 보일러도 근데 마찬가지로 머신의 모델에 따라서 또 용량이 달라요. 보통 달라꼬르테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 커피 보일러의 용량이 한 500ml 정도 되고요. 라마르조코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 보일러 용량이 한 1.3L 정도 됩니다. 또 머신마다 다르고, 뭐 당연히 라마르조코 그룹헤드 커피 보일러를 이제 채용하는 뭐 슬레이어나 뭐 시네소, 뭐 키스반도 웨스턴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한 1.3L에서 1.5L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모델에 따라서 커피 보일러의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용량을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당연히 용량이 많을수록 온도 안정성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듀얼 보일러에 비해서 보일러의 용량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듀얼 보일러에 비해서는 조금 온도 안정성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독립 보일러를 채용하는 머신들은 그래서 뒤에서 설명하는 프리히팅 시스템을 보통은 추가를 해요. 프리히팅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간단하게 도식화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커피 보일러인데요. 커피 보일러에 보통은 찬물이 바로 들어가죠. 보통 머신들은. 근데 프리히팅은 어떤 거냐면은 이쪽으로 찬물이 들어가지 않고 이 물이 이렇게 지나서 먼저 스팀 보일러를 한번 거쳐요. 스팀 보일러를 한번 거치면은 열교환기처럼 물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 물의 온도를 그래서 한번 뜨겁게 한 다음에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커피 보일러에 찬물이 아니고 더 뜨거운 온도의 물을 집어넣는 방식을 프리히팅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독립 보일러 머신들이 다 프리히팅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프리히팅 기능이 들어가면 당연히 온도 안정성은 더 좋아집니다. 요거는 이제 프리히팅 관인 거고요. 슬레이어는 아예 보일러가 따로 있어요. 프리히팅 보일러가 따로 있습니다. 가열을 한 거를 이제 커피 보일러로 집어넣는 방식을 채용을 하는 머신들도 있고, 이거 라마르조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프리히팅 관을 이용을 해서 프리히팅을 해요. 근데 리네아 PB는 프리히팅이 없고 그 대신 듀얼 보일러죠. GB5 구형 모델은 프리히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번에 새로 나온 GB5S는 프리히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수식이 나왔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보일러 시스템을 선택을 할 때 그래서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보일러의 용량이 큰지, 두 번째는 프리히팅이 돼서 커피 보일러에 들어가는 물의 온도가 높은 온도로 들어가는지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되게 수식이 있는데 요거는 그 열량 계산하는 식을 이제 대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나와요. 변환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T가 추출을 한번 했을 때 보일러의 온도를 계산을 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출 버튼을 누르고 끝났을 때 보일러의 온도가 T고요. 추출하기 전에 보일러 온도를 TC, 그리고 추출수 온도, 보일러에 들어가는 물의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TW. 그리고 A가 보일러의 용량, B는 추출수의 용량, 뭐 70ml를 쓰면 70ml 보시면은 이렇게 돼서, 예로 들어보면은 이 500이 보일러의 용량이에요. 보일러의 용량 500ml를 예로 들고, 요거는 보일러의 현재 온도, 보일러의 현재 온도입니다. 요거는 추출수의 온도, 차가운 물이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요거 70은 이제 내가 사용하는 추출수의 양. 그럴 때 이제 요걸 계산을 해보면은 맨 처음에 온도가 95도였어요. 추출하고 나니까 85.78도가 된다. 보일러의 용량이 500ml고 물 온도가 95도일 때는 추출을 한번 하면은 온도가 85도로 떨어진다. 되게 많이 떨어지죠. 대부분의 열교환기 보일러 시스템을 사용하는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초기 보일러 온도도 높고 관 설계에 따라서 또 온도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관 설계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온도 안정성이 그나마 조금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거는 다 똑같은데 보일러의 용량만 다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듀얼 보일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보일러의 용량이 3.4L일 경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보일러 온도 95도, 상온수가 들어갔을 때 20도, 그때를 계산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95도였는데 추출을 하고 나면은 93.48도죠. 1.5도 정도밖에 안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일러 용량이 커지면은 온도 안정성이 좋아져요. 듀얼 보일러인데 프리히팅이 있는 경우, 보일러 용량 3.4L, 그리고 들어가는 물의 온도가 80도, 프리히팅이 되는 머신일 경우에는 계산을 대략 해보면은 95도였었는데 94.69도로 떨어졌죠. 그래서 대략 한 0.34도, 0.4도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보일러의 용량이 커질 경우 차이, 프리히팅이 되는 경우의 차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의 용량이 중요하고 그리고 프리히팅이 중요하다. 그럼 여기까지가 에스프레소 머신 용량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